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캘리포니아 명문 사립고등학교 캠퍼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새로 산 교복 치마를 매만지며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죠. 아버지의 각박한 발령으로 한국을 떠나 온 지 불과 일주일,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지민이 닮은 교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시큰둥한 표정뿐이었어요. 아, 그래. 자리는 저기 뒤쪽에 앉아. 교사는 지민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교실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교실은 냉랭했어요. 금발의 제시카를 중심으로 한 인기 그룹은 지민을 훑어보며 키를 낮춰 걸었죠. 또 다른 아시안인의 영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드문드문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오는 걸 느꼈지만 그곳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던 지민 앞에 제시카 무리가 다가왔죠. 야, 너 김치 냄새 진짜 역겨워. 다 우리 테이블 근처에서 그런 거 먹지 마. 제시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갈 무렵 지민은 교장실로 호출됐어요. 교장 로버트스는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민 양, 우리 학교는 특별한 곳이야. 여기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약한 건 이곳에 어울리지 않지. 그의 말투에는 녹슬어가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주먹을 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조용한 소녀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뀌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민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은 지민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체육교사 코치 밀러는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른 학생들과 달라 동양인들은 대부분 운동을 못하지, 특히 여자들은 더더욱 그는 대놓고 편견을 드러내며 지민을 차별했죠. 농구 시간이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팀을 나누는데 지민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남겨졌어요. 우리가 저에 데려가야 하나, 제 시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아무도 지민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죠. 오히려 일부러 지민이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공을 던져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야.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사과를 가장한 조롱을 일으켰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교장 로버트 스니 전교생 모인 강당에서 특별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격2 퍼포먼스 이벤트. 저 학생들 사이에 이번 시범을 위해 특별한 상대를 초청했어요. 지역 청소년 종합격투기 여자 챔피언인 KT 존숙량입니다.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면서 건장한 체격의 소녀가 들어왔어요. KT는 키가 17cm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짧게 자른 갈색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근처에 등장해 학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프로 같다. 저 근육파 완전 무서워 보여.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교장의 다음 말에 지민은 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경기의 상대로는 우리의 새로운 전학생 박지민 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정적인 분위기였다가 곧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저 작은 애가 완전 미쳤네. 학생들의 반응은 가혹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격투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교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걱정하지 마. 가벼운 스파링, 예뿐이야.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이 정도 도전은 감수해야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해봐도 되고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제시카와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지민, 파이팅. 하지만 그들의 응원에는 진심이 아닌 조롱이 가득했죠. KT는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내 상대로 농담이지? 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녀조차 이 매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긴장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거듭한다면 더 큰 조른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죠. 견뎌야 한다.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 경기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민의 학교 생활은 더욱 지옥 같아졌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곧 죽겠네. 병원 예약해놔라. KT한테 한 방에 나가 떨어질걸. 이런 조롱이 따라다녔습니다. 금요일 오후 학교 체육관은 전교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소문을 듣고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구경꾼으로 나타났어요. 체육관 중앙에는 임시로 설치된 링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의자들이 빼고 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격투기 경기장 같은 분위기였죠. 지민은 여자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한 눈빛이 보였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탈의실 밖에서는 학생들의 원성거리는 소리와 흥분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KT는 이미 링에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가볍게 뒤에 오르며 섀도우 복싱, 빠르고 정확한 발 롤링,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관중들은 KT의 시범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 저게 챔피언의 실력구나. 교장 로버트 스미스는 마이크를 잡고 링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챔피언과 우리 학교 학생의 만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냉소와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민이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웃음소리와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저 애가 정말 하려고 완전 웃긴 해. 며칠 버튼 제시카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민을 조른거리로 만들 계획이었을 거예요. KT는 지민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런 매치, 여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진지하게 할 거야. 다치지 않게 조심해.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뉘앙스도 있었어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죠. KT는 전문가다운 스탠스를 취하며 지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어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KT가 가벼운 제브를 날렸고 지민은 겨우 피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공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KT의 주먹이 지민의 어깨를 스쳤고 지민은 비틀거렸죠. 관중들은 더 큰 분노를 표출했어요. 벌써 흔들리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KT는 본격적으로 컨비네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잽 마이너, 스트레이트, 마이너,
수보, 연속 공격이 지민을 향해 날아왔어요. 지민은 피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경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공격이 몸에 닿았고 지민은 링루프에 등을 대고 미련알죠. 어서 반격해봐.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쳐줍니다. 하지만 지민은 계속 숯에 몰려 있었어요. KT의 길, 지민의 다리를 습해 지민, 균형 리고 한쪽 무릎, 불바닥 그 순간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지민은 린루크 기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아파 정신이 흐릿했지만 관중들의 조롱석진 함성이 귀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벌써 끝이야. 일어나지도 못하네. 역시 아시아는 안 돼. 제시카의 키티 거리는 웃음소리가 특히 자극적으로 들렸습니다. KT는 지민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녀는 더 이상 이 이방적인 경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장 로봇, 승희, 마이, 그로 소리 쳤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해.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구경거리를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어떤 모든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지민을 위해 빨리 끝내주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두운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죠. 지민은 천천히 린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어색하고 불안한 모습 대신 자신감 넘치는 보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관중들도 뭔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온선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 지민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KT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거든요. 처음 그 모습을 떠올리면 그 소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KT가 습관적으로 제브를 날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민이 어설프게 피하거나 맞았던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살짝 돌려 공격을 피했죠. 그리고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카운터가 날아왔습니다. 지민의 주먹이 KT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KT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고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관중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당하던 지민이 제대로 된 반격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뭐야, 방금 뭔 일이야?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KT는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초보라고 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죠. 지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세도 달라졌어요. 어색했던 스탠스 대신 완벽한 격투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양발의 간격, 무게중심의 배분, 양손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어. 이상하네. 처음에는 완전 초보 같았는데 KT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대답 대신 다시 공격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지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스텝으로 KT와의 거리를 좁혔죠. 관중들은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에서는 조롱하는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이 드러났어요. 지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KT를 향해 날아간 연속킥은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로우킥이 KT의 허벅지를 가격했고 이어진 미드킥이 그녀의 옆구리를 정확히 맞췄죠. KT는 충격으로 뒤로 밀려나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뭐야 이거? KT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민의 킥에는 엄청난 파워와 정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초보자의 실력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민의 다음 동작이었어요. 지민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회전을 하면 날린 돌려차기가 KT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KT는 그 충격으로 링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정적의 침묵이었다가 곧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가득 찼죠. 오마이갓,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기술이? 또 관중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당하던 약간 전학생이 갑자기 프로 선수 같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KT는 이러면서 지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설마.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지민의 움직임, 기술,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력은 분명히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교장 로버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계획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제시카와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손길도 멈춰 있었죠. 지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KT,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야. 이번 올림픽 후보야. 그 말에 체육관이 다시 한번 정적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국가대표라고, 올림픽 후보, 진짜야. 학생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KT는 완전히 그럼 지금까지, 맞아, 일부러 당해준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민의 답변에 KT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했거든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학생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박재민, 태누감도, 맞대, 여기 있어. 스마트폰 화면에는 지민이 한국에서 태누감도 경기를 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청소년 태누감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작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라. 오, 진짜 유명한 선수였어. 학생들이 검색 결과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화려한 경력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민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앞두고 있었어요. 완벽한 기술과 파워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었죠. 이거 유튜브에 조회 수백만 넘는 영상이야. 진짜 대박이네. KT는 지민을 바라보며 존경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나도 당신 영상 본 적이 있어. 정말 대단한 선수시네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지민을 대했어요. 교장 로버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려고 했던 학생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선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이 모든 상황이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민은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그녀의 말에 체육관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의 정체가 밝혀진 후 체육관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지민의 경기 영상들을 찾아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 봐, 작년 세계 선수권에서 독일 선수를 이긴 영상이야. 와, 저 돌려차기 진짜 예술이다.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장 로버트 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세계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동영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한 학부모가 일어나서 소리쳤어. 교장, 이게 대체 뭡니까?
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이벤트를 왜 기획한 거죠?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동안 지민이 당했던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장이 지민한테 약하다고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체육교사도 동양인은 운동을 못한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하나씩 터져나오는 증언들의 학부모들의 분노는 거세졌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해라고요. 우리가 다 봤는데요. 사과부터 하세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소식을 듣고 취재차 온 것이었습니다. 교장님, 올림픽 후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교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건 우리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 영상들이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명문살 입고 올림픽 후보 학생, 괴롭힘, 논란, 인종차별로 얼룩진 교육 현장, 체계적 괴롭힘이 노출된 아시아계 학생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장의 과거 발언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점이었어요. 우리는 강자만 좋아한다는 발언을 비롯해 평소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던 여러 사례들이 제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학부모들은 교장과 회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교장 로버트스는 결국 사임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억지로 자는 듯한 사과를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박지민 학생과 모든 관련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교육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체육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지민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지민과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했고 면면이 용기를 내어 직접 다가와 사과하기도 했어요. 지민아, 정말 미안해. 제시카가 지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거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 제시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제시카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괜찮아.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모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체육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체육교사 김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민을 각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반 아이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김 선생님의 제안에 학생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지민이 태권도 품새를 시원하게 선보이자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오, 하면서도 강력한 동작, 완벽한 균형감, 그리고 절제된 파워까지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와, 진짜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어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기본 동작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게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격투기 경기요? 그녀는 지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물론이지.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알려줄게. 지민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민이 도시락을 꺼내자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와, 그거 김치. 아, 냄새 정말 좋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 예전에 비우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내일은 불고기라도 같이 먹을까? 지민의 제안에 여러 학생들이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워. 한국 음식 진짜 궁금했어.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지민에게 명예학생회원 자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야. 꼭 학생활동에 참여해줘. 학생회장의 진심 어린 요청이었죠. 지역 언론사에서도 지민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차별을 극복한 올림픽 후보 앙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가장 기쁘고 의미 있었던 것은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민을 학교 홍보대사로 위촉한 일이었습니다. 박지민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모든 학생들의 롤모델입니다. 임시교장의 말에 전교생이 길게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지민에게 가장 기쁜 것은 진정한 친구들을 사귄 일이 KT 그리고 몇몇 학생들과 함께 태권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구나. 지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학교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영상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특히 차별을 당하면서도 품위를 잊지 않고 결국 진실로 승리한 지민의 모습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해시태그 지민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나며 각국의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차별 극복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UN 청소년 대표부에서 지민에게 특별 연설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박지민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서한을 받은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학교에서도 지민의 UN 연설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교장 앤더슨 여사는 지민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대변인이 되어줄 바랍니다. 라며 격려했어요. 학생들은 지민의 연설 준비를 돕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연설 준비 과정에서 지민은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을 읽었어요. 지민 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당하던 괴롭힘에 맞서 싸울 거예요. 인도의 한 소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포기하려던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소년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지민은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이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드디어 UN 본부에서 연설하는 날이 왔습니다. 지민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의지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의 귀추가 그에게 집중되는 순간 지민은 차분하게 깊은 숨을 내쉬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를 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굴의 정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로 했습니다. 연설의 클라이맥스에서 지민은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어요. 차별은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크게 일어서서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연설이 끝나자 길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청중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지민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연설 후 지민은 각국 청소년들과 만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게 됐어요. 차별당할 때마다 당신 이야기를 떠올릴 거예요.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전학 첫날의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이제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어요. 지민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별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질 것이었죠.